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 수사 대열에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죠. 첫 번째 용의자 대우증권, 두 번째 용의자 실리콘웍스, 세 번째 산성 LNS입니다. 네, 증권주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데요. 대우증권이 이야기하는 알리바이입니다. 대우증권의 알리바이 증시 조정에 따른 증권주 낙폭 과다한 수준이다.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진실일까요? 네, 매수로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시기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시중 채권 금리가 상승세라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미국에서 금리 오를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좀 한국 금융시장이 세계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제일 못 쫓아가는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저거는 지금 뭐 다 6월 달에 시작됐던 게 지금 9월까지 밀려가지고 연말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기후에 불과한 게 아닌가. 아직 뭐 펀더멘탈을 건드릴 만한 금리의 움직임 전환에 대해서는 말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단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뭐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이익이 그 평가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도 늘어났다가 뭐 살짝 좀 조정한다고 그래서 뭐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세게 움직이는 건 별로 좀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좀 꼬였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뭐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1분기하고 2분기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거는 뭐 누구나 좀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브로커리 영업이익도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금융위기 이전에 MS보다도 지금 위탁 영업이 MS가 지금 더 늘어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간다고 한다면 이건 계속 좀 다시 가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시장 상승이라든가 하락의 베타값이 상당히 큰 증권주의 특성상 이렇게 많이 밀리는 것뿐이지. 네. 다음 주에 뭐 11일 날 뭐 중국의 IPO 뭐 물량 때문에 신주 물량 발행 물량 때문에 뭐 중국 증시 상해 증시도 뭐 급락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뭐 실적 1분기 실적도 좀 시원찮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스 채무한도 협상 같은 11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트로이카 내부에서도 지금 좀 잡음이 생기면서 디폴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커져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금요일 정도 그리고 뭐 조금 늦으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네. 시장의 반등과 함께 증권주들도 다시 좀 돌아오지 않겠느냐. 1분기 실적을 봐도 2분기 네. 실적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 실적이 시중의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시 말해서 채권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은 좀 불확실해졌다. 좀 부진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 어떤 채권의 가치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 그리고 거래 대금이 상승하고 있는 측면 봤을 때 어떤 게 더 크게 사실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증권주.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보유 채권의 가치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네.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가 뭐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펀더멘탈은 그야말로 증시 대금 자체가 늘어나서 코스피 일봉 한번 볼까요?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뭐 4월 달까지 코스피 일봉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일봉 맞나요? 맞네요. 네, 맞죠? 3, 4, 2월부터 예. 4월, 5월까지. 네, 이거 작년 것까지 좀 쫙 당겨줘 보세요. 예. 거래 대금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확 네네.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6조 내외에 있던 평균 거래 대금이 8조까지 8조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조금 투자자분들은 좀 무서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스피 음봉도 오늘 좀 무섭네요. 네네 뭐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증권주가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보유한 채권의 가치 때문인 거 맞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사들 특히 대형사 중심으로 이제 그런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분기 때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으로 인해서 이제 좀 하락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대우증권을 포함해서 뭐 증권주들 전부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리바이로만 봤을 때 뭐 매수 기회로 뭐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선은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살펴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 오늘 증권주의 하락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전체적인 곳곳의 금리 상승 추세에 따라서 좀 하락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 불안감으로 인한 뭐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뭐 대우증권 채권 잔고 현황을 좀 보시면 작년 3분기부터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2분기 뭐 채권 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을 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매도로 좀 나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다한 수준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하락이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증거인데 준비한 대우증권 금융상품 잔고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제가 이제 채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상품 잔고를 본다면은 채권의 그 순증 비중이 다른 신탁연금이라든지 펀드, 뭐 레버카운트, 뭐 이런 상품들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훨씬 작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상대적으로 채권 쪽에 좀 마진이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신탁이라든지 집합연금이라든지 레버카운트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순증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브로커리지에 대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다른 대형사들에 대비해서 이제 금융상품 쪽으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뭐 많이 좀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5년부터는 금융상품 잔고도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업계로 좀 자금 유입이 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의 이러한 변화, 즉 이제 금융상품의 잔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채권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좀 주가 상승에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현재 하락이라든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권해드리고 싶고 현재로서는 뭐 지금 현재 매수하는 시점보다는 좀 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우증권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비슷한 의견 나왔습니다. 시중의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잔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감, 이것이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권주에 작용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시장 역시도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유동성 랠리가 이제는 좀 제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잔고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큰 편인 대우증권 오늘장 12% 넘는 급락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금리 급등에 따른 그 악영향, 이런 부분은 기우다, 과도한 우려다라는 해석을 두 분 모두 해주셨습니다. 금융상품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또 유가증권 시장 비롯한 시장의 매매 대금, 거래 대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증권주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두 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우증권을 지금 위험으로 분류하고 조금 더 조정이 잦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분할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용의자 수사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실리콘웍스 신규 사업부 인수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된다.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진실인가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LG전자로부터 뭐 시스템 IC 사업부를 양수를 받으면서
사실 올해 실적이 뭐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봤었는데 이 신규 사업부가 붙여지면서 영업이익이 한 600억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 예.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좀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아무래도 비메모리 쪽으로 수요가 좀 뭐 계속 이끌어주고 또 OLED TV 같은 경우도 요즘에 조금 팔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리콘웍스가 좀 기존 사업과 더불어 신규 사업이 매출 믹스가 좀 다양화되는 이러한 국면에 지금 접어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기존에 받고 있던 밸류에이션 멀티플보다도 평균치보다도 약간 좀 더 많이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EV 네. EBITDA 같은 경우도 7.4배로 기존 뭐 4배, 5배, PER 기준으로도 12, 13배에서 한 10% 정도는 지금 할증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믹스가 다양해지면 당연히 멀티플 조금 더 주는 것은 맞다고는 네. 보는데요. 아무튼 뭐 제가 좋은 것들만 지금 열거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또 약간 조금 좋아 보이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 관련해서 얼마 있지 않은 좀 수혜주라는 점. 이런 것들도 약간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네. 크게 매력을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분기 애플 중국에서도 많이 팔렸고요. 아이폰 6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 영향이 그런 애플 수혜주의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굉장히 꾸준하게 실리콘 잘 가져가고 있고 회사 자체는 뭐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석방합니까? 약간 이게 석방이랑 위험 그 사이를 좀 두고 싶은데 네. 예, 뭐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약간 조금 어. 약간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인데 이런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 건가요? 뭐 조정이 왔을 때 사야 되겠죠? 네, 오늘은 3% 오르네요. 네네. 이게 이제 네. 굉장히 이제 기세가 강하다고 한다면 이런 주식들을 뭐 오늘부터 다시 담아서 좀 더 세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잔잔한 주식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잘 올라왔어요. 네, 잔잔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선 하단에 왔을 경우에 좀 네네.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위험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자,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60%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LG그룹의 수혜주이자 애플의 수혜주. 양태준 대리님은 그의 알리바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실리콘웍스 우선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석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그 대리님과 마찬가지로 석방이지만 신규 매수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냥 보유 중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뭐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석방이지만 신규 매수보다는 뭐 홀딩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첫 번째 증거로 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중순 2만 원대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재 4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준비한 차트에서 노란색 선이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 뭐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2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좀 다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주가도 그에 따라 뭐 상승하는 모습이 뭐 연출될 수 있다, 확률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증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좀 알려졌지만은 LG그룹과의 좀 시너지 효과죠. 4월 28일 날 LG전자 시스템 사업 부분 쪽 일부를 뭐 한 216억 정도 양수를 한다는 공시를 하였고요. 양수 사업의 연간 매출액이 약 한 700억 정도 수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세로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50% 이상 차지하는 태블릿 PC용 실적이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
전방 산업이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정체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루셈이라든지 시스템 IC 부분 실적 증가가 이제 2분기부터는 좀 가시화가 되면서 좀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으로 보신다면은 뭐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신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석방이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수보다는 좀 홀딩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좀 큰 그림으로 길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매의 눈으로 우리 또 수사 선상에 올라오게 된 실리콘웍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애플의 수혜주다. 또 LG그룹 자체가 그렇게 글쎄요. 사업을 잘하는지는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LG그룹과의 시너지는 또 분명히 있다는 점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4월 29일 LG전자의 시스템 IC 사업부를 216억 원에 양수했습니다. 이것이 실리콘웍스 중장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진실이라고 두 분 모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관점. 따라서 위험과 석방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산성 LNS입니다. 산성 LNS, 알리바이는 증시 조정에도 견조한 마스크팩주 조정 이후에 더 간다. 진짜 코스닥 랠리의 주도주인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슈가 나왔고요. 호재가 나왔고요. 살아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지금 코스닥이 또 많이 내린다면서요? 예. 이 시각 저점인가요? 당중? 참 너무 많이 밀리네요. 너무 많이 밀리는데 산성 얘기를 하죠. 산성은 2% 오릅니다. 예, 지금. 예. 이거 제가 조금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말을 안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10만 원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용의자 같은 네. 경우는 사실 그 수사선상에 우리 잘 나타나지를 않는 친구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또 매력적이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친구 이 범죄를 크게 질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업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왜요? 사실 21선을 하향 이탈을 좀 세게 했기 때문에 네네네. 좀 실적이 약한가 보다. 생각보다 약한가 보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봤던 곳은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100억에서 이제 아주 세게 본 곳은 200억까지 나왔었는데 편차가 크네요. 예, 저는 160억을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17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제대로 지금 커버리지와 이 팔로우업이 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고 지금 정보가 너무 없고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온 대신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이분도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약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네. 보시면 이건 다른 쪽인데요. KB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여기도 이제 보시면 120억 정도, 네, 120억 정도. 네. 이 정도 나오면 작년 보세요. 작년 이게 15억밖에 안 나왔던 회사입니다. 120억. 근데 지금 네. 여기서 175억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증설을 한다고 어제 증설을 하는데 지금 동백공장이 1,300평 규모거든요. 이게 작년 말 규모로 1억 장 캐파였고 올해 말로 2억 캐파를 우리가 보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분기 2교대 시작하고 설비를 3개를 추가를 하면서 그 설비 한 개당 지금 1,000만 개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75억이면은 우리가 아는 거 이외에 뭔가 외주 물량도 좀 상당히 좀 있을 것이다라는 좀 판단이 좀 들고요. 자체 브랜드 말고도요. 네, 그리고 안성공장 3,000평 인수한 것들 1,300평이었는데 3,000평. 물론 이게 그 정률로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또 7월 이후로 또 가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이게 지금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이 안 된다. OEM도 하나요? OEM 생산. 예, OEM도 줍니다. OEM도 그렇군요. 주는데요. 네. 이게 중국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중국 소비재는 앞으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 미국 규모만 돼도 지금부터 6배, 8배는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지금 알리바바 타오바오몰에서 지금 그 온라인에서 1등에서 3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1억 장 팔아야 뭐 1, 2, 3등이면 이게 인구가 13억 몇천 명이 그게 1년에 하나 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 1억이. 예, 그래서 이게 1억 개, 계산이 안 돼요. 1억 개가. 계산이. 예. 계산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는 건 재구매를 또 한다는 거고. 아, 사람들이. 재구매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그렇다는 신호죠. 신호죠. 네네. 예. 그러니까 높은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뭐 일간에는 저기 마스크팩계의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네. 중국에서 4%밖에 안 돼. MS가. 여긴 지금 10%가 넘습니다. 다른 것도 앞으로 생산하게 될까요? 이런 공장 증설을 통해서 다른 뭐 예, 기초 뭐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당연히 하겠죠. 네, 하는데 네. 일단 아직은 그 파이가 급속도로 커지는 부분에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섣불리 이걸 매도로 나서면 절대 안 된다. 석방 의견이신가요? 슈퍼 석방입니다. 아, 네. 양태준 대리님, 산성 LNS가 그래도 코스닥의 대장주로서 지금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석방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검거해야 될까요? 저도 뭐 결론 말씀드리면 석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뭐 실리콘 웍스와는 좀 다른 관점의 석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뭐 준비한 차트를 좀 보시면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월 달부터 상승 흐름이 좀 멈추면서 아무래도 이제 횡보하고 하락하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매수는 좀 꾸준히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횡보 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와 최근 들어서는 또 기관의 매수도 다시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매수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은 아무래도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증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우선 준비한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삼성 LNS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신라 면세점, 뭐 이마트 아니면 온라인, 뭐 약국 등에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중국 화장품 시장 안에서 마스크팩의 거래 수량이라든지 거래 금액이 거의 뭐 1위권에 좀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처럼 이제 마스크팩이 중국인들에게 좀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이유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좀 저렴하고 좀 마스크팩을 사용했을 때 효율성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LNS 같은 경우는 기존 동백 공장에서 뭐 이런 수요를 좀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성에 있는 부지도 매입을 해서 7월 이후에는 그래도 좀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2016년도에도 또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이제 공장이 지금 완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요 물량에 대한 공급 차질은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캐파 증설로 인한 뭐 무리한 캐파 증설에 대한 뭐 부담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당분간은 좀 화장품 성장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인들의 그런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석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성 LNS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지 않고 일본을 찾을 거라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우려감으로 중국 소비주에 작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산성 LNS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바로 전 거래일에 3,000평의 공장 인수와 또 오늘장의 아주 놀라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통해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 남아있다는 관점 두 분 모두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석방하겠습니다. 오늘 대우증권과 실리콘웍스 위험으로 분류됐고 산성 LNS 석방됐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뭐 10만 원까지 주가를 좀 내다봤었던 기업이고요. 이미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산성 LNS 석방해 주셨죠, 서 대리님. 전략 네. 있으신가요? 목표가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 8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손절가 이게 있어서 제가 쓰는 거지 하지 마세요. 계속 쭉 15만 파워바움을 원까지 해서 3위 보유한다고요? 밑으로 떨어지고 만약에 일본 제품이 치고 들어와서 브랜드력이 약해지는 게 확인이 되지 않는 네. 이상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본 마스크팩은 크게 뭐 유명한 제품 잘 기억 안 나네요. SK2. 중국 사람들이 일본이 싫어합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오늘 실리콘웍스와 산성 LNS 석방시켜 주셨죠?
예, 우선은 뭐 실력국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규 매수 타이밍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말씀드렸고요. 삼성 LNS 같은 경우는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홀딩 강력하게 홀딩하시고 뭐 신규적으로 뭐 진입하실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93,000원 부근 지금 93,8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93,000원 초반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목표가는 우선 정고점 이상의 한 10만 6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8만 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 와이 내일 이 시간 다른 용의자와 다시 돌아오죠.